지난달 30일 전북 전주시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검출됨에 따라 경상북도가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농가 진출입로 소독을 강화하는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합니다. 대구시 학생들에 비해 문화와 예술 교육을 접하기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에게 교육부의 농어촌 우리 동네 예술학교 사업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한 달 대구 경북 지역의 주요 이슈들을 LG 헬로비전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대구에서는 시장과 아파트, 경북에서는 지진과 교육이 주요 키워드로 주목받았습니다. 대구시가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시를 맞아 케이크 등 빵류의 위생안전 점검을 시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경북도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즉 AI의 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높아짐에 따라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30일 전북 전주시 만경강에서 포획된 야생조류에서 AI가 검출된 것에 따른 겁니다. 경북도는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합니다. 또 경주 형산강과 경산 금호강 등 철새 도래지 통제 구간의 예차를 비롯해 농가 진출입로 등에 대한 소독을 강화합니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대도시에 비해 문화와 예술을 접하기 어려운데요. 특히 어릴 때부터 예술적인 역량과 꿈을 키워나갈 기회조차 적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올해 봉화군의 초등학생들은 예술에 대한 열정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서희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소 긴장된 듯한 모습의 아이들. 반주가 흘러나오자 지휘자의 손짓에 맞춰 합창을 시작합니다. 노래에 집중하면서 어느새 표정이 밝아지고 마치 전문 성악가가 된 듯 노래를 불러봅니다. 이들은 봉화군 4개 초등학교의 학생들이 모인 숲속 봄꽃송이 합창단입니다. 올 한 해 각 학교로 찾아온 전문 강사의 교육을 받아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봅니다. 작은 학교에서 배울 경험이 없었는데 이렇게 배우게 되어서 재미있고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뭔가 합창을 하니까 제가 뭐 대단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친구들이랑 함께 하니까 합동력도 생기는 것 같아요. 예술 교육을 접하기 힘든 농촌 지역의 여건상 아이들에게는 학교에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바로 교육부의 농어촌 우리 동네 예술학교 사업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문화예술의 소외 지역인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통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전문 강사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경북에서는 봉화교육지원청이 유일하게 참여해 다양한 예술 교육을 지원했습니다. 이 중 합창을 선택한 4개 학교는 오는 8일 교육부가 주최하는 성과 발표회에 참여해 국내 최고 수준의 무대에 오르는 값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공모를 통해 올해 농어촌 우리 동네 예술학교에 참여한 봉화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지역의 학생들이 문화예술 분야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문화 소외 지역인 우리 봉화 학생들에게 예술 사업을 통해서 꿈과 희망을 전해줄 수 있도록 봉화교육지원청이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우리 지역의 주요 이슈들을 LG 헬로비전이 자체 개발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알아봅니다. 지난 11월 한 달 동안의 대구 경북의 주요 키워드 홍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먼저 대구 지역 주요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이라는 키워드가 눈에 띕니다. 지난해 10월 대형 화재로 건물 전체가 불에 탄 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산 A동 재건축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피해 상인들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하면서인데요. 지난달 1일 대구시는 기자설명회를 통해 건물에 98억 4천만 원을 투입해 시장을 더욱 안전하게 건축하고 현재 진행 중인 피해 상인 지원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또 다음 달에는 농산물 유통관리공사를 출범시켜 농산물 도매시장의 관리와 운영뿐 아니라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돕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구 지역 두 번째 키워드, 아파트입니다. 한동안 얼어붙었던 아파트 매매 가격이 지난 8월부터 오름세를 보이다 11월부터는 오르내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분양 물량은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대구시가 지난 1월 신규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전면 보류해 신규 물량이 없는 데다 아파트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 기대 가격 차이가 커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북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지진입니다. 지난달 30일 새벽 4시 55분, 경주시 동남동쪽 19km 지점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발생한 지진 가운데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지진의 진앙이 월성 원자력본부와 약 10km 떨어져 있어 시민들의 걱정이 컸는데요. 한수원은 지진으로 인한 영향 없이 모두 안전 운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의 원인이 남북 또는 동서 방향의 주향 이동단층 운동에 의해 발생했다고 보고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북 지역 두 번째 키워드, 교육입니다. 지난 21일 경북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교육 현장에서 위기 학생 지원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차주식 의원은 이날 도정 질문을 통해 전문 상담교사가 배치된 위클래스와 위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기존의 인력을 재배치한 것에 그쳐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에 의존하지 않고 대한교육이나 보건, 상담 장학사들로 전문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100명 이하의 학교에는 상담교사가 1명씩 배치될 수 있도록 교육감 협의회를 통해 계속해서 증원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지역 이슈 키워드들 살펴봤습니다. 대구시가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맞아 케이크를 비롯한 빵류의 위생과 안전을 강화합니다. 12월 4일부터 8일까지 9개 구군과 함께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케이크 제조업체 등 빵류 제조 판매업소 80개소를 집중 점검합니다. 점검 항목은 제조시설, 설비 및 기구의 세척, 소독 등 위생적 관리 여부, 소비기한 경과 원료의 사용 보관 여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입니다. 점검 결과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에 들어가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코스닥 시총 5위 기업인 LNF가 대구 국가산단에 신규 투자를 약속했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고요. 대구시의 언론 취재 거부가 200일을 넘기면서 시민사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는 뉴스도 살펴봅니다. 경산시에선 방사능에서 안전한 급식을 위한 조례 제정 운동이 시작됐고 영양군에선 풍력발전 실시 계획 인가가 고시됐다는 소식도 짚어봅니다. 네, 먼저 대구 국가산단 신규 투자 소식부터 들어보죠. 네, 2차 전지 양극재 생산 기업으로 유명한 LNF가 대구시와 2조 5,50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투자 협약을 통해 LNF는 대구 국가산업단지 2단계 구역 내 약 17만 평 부지에 대규모 2차 전지 소재 클러스터를 신규 조성할 예정입니다. 공개된 투자 계획에 따르면 LNF는 글로벌 중장기 수요에 맞춰 총 5개 블록의 제조시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LFP 배터리 양극재 생산을 위한 제조시설과 차세대 배터리 음극재 제조시설 등입니다. 국가산단 산업용지 전체 면적의 14.4%를 차지하는 규모의 투자로 계획된 투자가 완료되면 신규 제조시설에서만 약 9조 5천억 원의 매출이 예상됩니다. 네, 지난 5월 시작된 대구시의 언론 취재 거부가 200일을 넘기면서 시민사회 단체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죠.
네, 대구시의 대구 MBC 취재 거부가 200일을 넘겨 이어지고 있습니다. 29일 지역 9개 언론 노조가 참여하고 있는 전국 언론노동조합 대구경북협의회와 대구시민단체 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홍준표 시장이 언론 탄압을 멈추고 언론 자유와 시민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언론을 대하는 홍준표 시장의 태도는 마치 봉건시대 영주를 보는 듯하다며 각종 대구시 행정정보 비공개와 취재 거부 등은 대구시의 갑질행정, 불통행정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10월 경찰은 이종원 신공항 건설 특보가 대구 MBC 제작진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대구시는 11월 홍 시장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발에 나섰습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급식 안전에도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조례 제정 운동이 시작됐다고요? 네, 지난 27일 경산시 안전한 공공급식 조례 제정 운동본부가 시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고준위 방사성 물질이 바다에 유출되면 수산물뿐만 아니라 수입 식재료 안정성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성장기인 청소년 급식만이라도 안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경산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115개 중 정밀 검사를 한 학교는 8개고 경산교육지원청이 자체 검사한 학교는 69개입니다. 운동본부는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부실, 과소 검사라며 검사 대상, 항목, 횟수 등 조건을 강화한 자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네, 멸종 위기종 생태 영향 검토 문제로 제동이 걸렸던 영양군 풍력 발전의 실시 계획 인가가 고시됐다고요? 네, 경북 영양군은 AWP 영양풍력 발전 사업에 대한 군 계획시설 사업 실시 계획 인가를 고시했습니다. AWP는 영양읍 무창리 산 1번지 1원에 설비 용량 58.5MW 규모 풍력단지 조성을 추진해 왔는데요. 지난해 전략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작성 의혹이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환경부는 사업자를 비롯해 영양군 전략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 주민단체, 국회가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꾸렸고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영양군은 AWP가 조사에 따른 사업 중지에 이의 신청을 하자 환경부와 협의 후 고시만 우선하고 실착공은 조사 결과에 따르기로 했지만 주민단체는 조사단을 무력화하려는 행위라며 비판했습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 점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원 유수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 지역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지난해 33,800여 명에서 올해 8,700여 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보면 올해 전국의 주택 종부세 고지 인원은 지난해 119만 5천 명에서 올해 41만 2천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세법 개정으로 인해 종부세율이 하향 조정되고 기본 공제금이 높아졌으며 전국 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경북도가 올해 우수한 성과를 낸 지역 중소기업 7개사를 선정해 중소기업 대상을 수여했습니다. 이 상은 지역 경제를 이끄는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정해 수여하는 것으로 올해로 31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종합대상은 기능성 섬유와 타이어 코드 등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부성-TFC가 수상했습니다. 선정된 7개 기업에는 경상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대 지원과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집니다. 예천박물관이 예천 지역 태실 문화유산을 활용해 청소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태실은 옛날 왕실에서 자손을 출산하면 그 태를 봉안하는 곳으로 박물관은 청소년들이 직접 태실을 관찰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현재까지 조선의 왕과 왕비, 추존왕 태실은 28곳이 있다고 알려졌으며 예천에는 고려 강종과 조선 문종을 비롯해 총 6곳의 왕실 태실이 있어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